안녕하세요. 하우징패트널 윤영규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건설 경기, 특히 단독주택 시장은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신축보다 연끌해서라도 아파트를 구매하는 분들 정말 많았었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구매한 아파트가 팔려야 그 자금으로 집을 지을 텐데 아파트 거래가 막히면서 자금 계획이 꼬여버린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지으려고 하시는데 매년 오르는 건축 비용 문제로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죠. 2026년 들어서면서 작년보다는 문의가 확실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 집을 지으려 마음먹었다면 도대체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떤 상황을 피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평당 단가의 진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땅은 준비되셨다고 치고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설계입니다. 건축사 사무소에 갈지 아니면 저희 같은 단독주택 전문회사의 계획 설계부터 맡길지 정하셔야겠죠. 그 장단점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디를 선택하시든 건축주님들 머릿속엔 딱 하나가 맴돕니다. 그래서 내 예산으로 지을 수 있나?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죠. 평당 얼마예요? 그럼 업체는 대답합니다. 우리 집은 평당 얼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평당 단가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요즘 시세로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지만 목조주택 기준으로 목조 평당 6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600만 원을 40평으로 짓겠다 하면은 40평이라고 하면은 64, 24 2억 4천만 원이죠. 그런데 업체 견적서를 자세히 보면 그 밑으로 별도 옵션이 쫙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락방은 평당가의 뭐 한 60%? 데크는 제곱미터당 얼마, 화장실을 하나 추가하면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이죠. 대충 한번 더 해볼까요? 뭐 다락방 이 600만 원의 60%니까 66에 36, 한 360만 원 되네요. 360만 원. 360만 원. 그러면 360만 원 곱하기 한 5평 한다 칠게요. 5평은 뭐 1,800만 원. 1,800만 원 나옵니다. 그 데크는 보통 제곱미터로 많이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면 6평이면은 뭐 20제곱미터라고 치겠습니다. 데크 뭐 2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를 뭐 한 몇 평은 70만 원. 보통 한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런데 70만 원이라 치겠습니다. 70만 원은 7, 24, 1,4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1,400만 원. 1,400만 원. 그리고 뭐 화장실도 기본이 하나인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은 300만 원. 화장실. 글씨가 조금 안 이쁜데 봐주십시오. 야, 뭐 300만 원이 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300만 원, 300만 원. 그럼 뭐 다 더 해볼까요? 1,800만 원 플러스 1,4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하면은 7이니까 이게 한 3,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500만 원. 그럼 3,500만 원을 얘랑 더 해봐야겠죠. 평당 600해서 40평일 때 2억 4천. 옵션 비용에서 뭐 3,500에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한 2억 7천, 2억 7천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억 7천 500만 원. 평당가를 600으로 계산해서 2억 4천이 아니라 이 금액이 나왔죠. 그럼 평당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서 또 40평을 나눠봐야겠죠. 40평. 그럼 얘가 평당가가 나옵니다. 저희 지금 암산이 안 되는데 계산기 좀 써보겠습니다. 2억 7천 500만 원 나누기 40은 67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678만 원 평당. 여러분은 600만 원에 계약하신 건 맞으시나요? 아니죠. 평당 678만 원에 계약하신 겁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아주 기본적인 옵션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보통 인테리어 비용은 또 별도고요. 설계 끝나고 나면 도면대를 짓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4천만 원. 더 나오는 집도 있고 1억 가까이 나오는 집도 봤어요. 4천만 원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2억 7,500만 원에 2억 7,500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하면 얼마죠? 이거 한 3억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3억 1,500만 원을 40평으로 나눠보죠. 40평으로 3억 1,500 나누기 40. 이거 평당으로 계산하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4천 플러스 2억 7,500만 원 나누기 40평을 했더니 이 비용은 한 약 787만 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집은 평당 600만 원이 아니라 평당 787만 원이라는 겁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의 집은 다시 말씀드리면 평당 600이 아니라 평당 787만 원 넘는 비용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고 많은 건축주분들이 얼마 지었어요? 물어보면은 나 평당 600만 원이 지었어 라고 착각하십니다. 요즘 유튜브나 건축박람회 가보면 평당 600만 원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올려놓고 광고 엄청 하죠. 막상 상담 받아보세요. 기초공사도 별도, 창호 별도, 이것도 별도, 저것도 별도, 다 별도예요. 이게 맞나요? 견적을 받아보시면 반드시 총 비용을 평으로 다시 나눠보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평당 단가예요. 그리고 업체들이 절대 먼저 얘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설계가 끝나면 추가 비용은 무조건 그것도 많이 생긴다는 것. 이건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가뜩이나 건설경기도 안 좋은데 일단 싸게 부르고 나중에 돈을 올려받는 이런 영업 방식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이 단독주택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겁니다. 기분 좋게 계약해놓고 공사 진행될수록 싸우고 나중에 AS 책임도 안 지고 업계 사람으로서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시작 비용은 다 다르게 이야기해도 끝나는 비용은 결국 다 똑같습니다. 제발 평당 단가라는 미끼를 덥석 물지 마세요. 집 짓는 건 여러분의 전 재산 플러스 은행 빚까지 막 끌어와서 하는 일이잖아요. 설계도 안 끝났는데 공사 계약 먼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 계약하고 설계하면 이미 계약금 공사비 10%는 냈는데 비용이 막 올라가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내 예산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적은 비용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말 절대 믿지 마시고 아무튼 첫째도 둘째도 내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